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증세에 열을 올리고 있고 증세 관련 논란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증세를 포함해 자동차를 둘러싼 새로운 세금안들이 발표되면서 일본 국민들은 물론 업계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기 자동차 모터를 돌리면 세금을 내게끔 한다는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키시다 총리가 방위비 관련 예산을 향후 5년간 GDP 대비 2% 이상 증액하라며 관계각류에게 지시했습니다. 키시다 총리는 지난 5일 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스즈키 슈니치 재무상을 총리 관저로 불러 향후 5년간 방위비 예산 43조 엔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잔미당 아소다로 부총재와 공명당의 이치오 부대표 등 여당 간부들은 재원의 일부를 증세로 충당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 하에서 대기업 우대를 위해 인하되어 온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한다면 임금 인상 지원이나 소비 감세, 사회 보장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엉뚱하게도 방위비로 사용된다는 것에 커다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세 증세로 인해 기업들은 인건비로 비용 절감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적립금 군사비 전용의 분노, 게다가 일본 정부는 방위비 재원의 하나로 공적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독립행정법인의 적립금을 국고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등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사용되는 병원 적립금 약 1조 5천억 원을 군사비로 전환하려는 보고서 내용이 밝혀져 의료 관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사라지게 된다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 대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 붕괴와 앞으로 발생할 공중보건 비상사태에도 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위비 GDP 대비 2%, 소득세로 충당할 경우 약 30% 인상되나 일반 국민의 소득세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세를 30%까지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위비 논란이 한창인 현재 자동차세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23년도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반 국민만이 아니라 업계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본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관련 세수는 취득세, 자동차세, 중량세 등으로 전체 세수의 8%나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때 무게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자동차 중량세로, 에코카 감세에서는 EV에 대해서 2030년 연비기준 달성 정도에 따라 세금 부담을 가볍게 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동차 중량세는 국세로 재무성 소관입니다. 한편 구매 시 내게 되는 자동차 소득세도 환경 성능 할인 제도를 적용해 2030년도 연비 기준 달성 정도에 따라 세부담을 가볍게 할 방침을 세우고 있고 EV 등은 비과세입니다. 배기량에 따라 매년 내는 자동차 보유세의 종별 할인은 그리나 특례 등에 따라 EV 등은 취득한 다음 해의 세율이 75% 경감됩니다. 환경 성능 할인, 종별 할인은 지방세로 총무성 소관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1년 신차 판매의 70% 가까이가 에코카 감세 대상차였습니다. 2022년 가솔린세를 합친 자동차 관련 세수는 5.9조 엔으로 15년 전보다 약 1.7조엔 감소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2035년까지 승용차의 경우 전기차 판매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성과 총무성은 이대로는 도로의 건설이나 유지관리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EV는 가솔린차보다 차체가 200에서 300kg 무겁고 도로에 주는 부담도 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온 것이 주행거리 과세입니다. 유류세를 내지 않는 EV에 과세할 수 있어서 감소하는 자동차 중량세를 보충한다는 목적입니다. 달릴수록 세금을 내게 되는 주행거리 과세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업계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과세가 실시된다면 일본 자동차 업계와 일본 국민들은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선 도시 외곽이나 지방에서는 자동차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도시보다 주행거리가 훨씬 더 깁니다. 게다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더 낮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낮은 지방 사람들은 소득이 더 높은 수도권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현재 일본에서 실시 중인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게다가 물류업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도심에서 멀리 있을수록 더 비싼 물건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모터를 돌리면 세금을 내게끔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주행거리세 어떻게 됐나? 새롭게 EV 모터 출력 과세도 부상, 자동차세 재검토 논의 막바지. 이번에는 EV 모터 출력 과세, 드라이버를 괴롭히는 키시다 정권의 증세안에 세제도 방침도 엉망, 업계도 유저도 맹반발. 전기차에 모터를 돌리면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소관하는 총무성은 EV에 대한 새로운 과세 방법으로 모터의 출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계획도 있다라며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배기인 EV는 최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EV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EV의 출력은 가솔린차의 마력에 해당하는데 킬로와트 값이 크면 가속이나 고속주행의 성능이 높고 고급차일수록 출력이 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의 자동차 업계는 일본은 해외에 비해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이 무겁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세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세금들이 적용된다면 일반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물론이고 일본 자동차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키시다 내각은 재무성 직할 내각이라고 볼 수 있네요. 관료들과 조직을 이용해 마음대로 정치인을 부리는 사이 일본은 침몰했습니다. 특권, 이권이 가득한 죄 많은 관청입니다. 젊은 인구가 적어지고 게다가 차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면서 구매 순위가 낮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차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도시라면 몰라도 시골에서는 차가 필수고 소득도 도시보다 낮은데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증세와 세금에 이해할 수 없는 배분밖에 머리에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혁신적인 산업이 자라지 않습니다. 반대로 감세로 경제를 살리려는 생각은 없는 걸까요? 경제가 확대되면 세수도 늘어나는데 재무부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네요. EV 모터 출력 과세란 말인가?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에서는 인두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비와 관련된 세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하는 무언가에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도입 시기에 세금 부담이 커지면 이용이 후퇴하는 당연한 현상. 언제부터 도입할 생각인지. 전기차 종료의 알림. 세제 혜택만으로 팔리는 차 따위에 세금을 부과하면 아무도 안 산다고. 유류세를 대신할 생각이겠지만 전기요금에 이미 소비세가 포함돼 있잖아. 아무도 자동차를 안 사게 될 거다.